전공의 3명 가운데 2명이 환자 곁을 떠났다. 의대생 8,75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 매일 아침 신문 보시면서 아유 이러다가 우리 의료대란 나는 거 아닌가? 큰일 났네.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단 한 명도 후퇴는 없다. 2,000명 증원 확대 반드시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 사실 강대강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의료대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오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이시죠. 22대 국회의원 후보이신 강청희 선생님 모시고 의료 문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마이크가 너무 멀리. 예. 제가 정확하게 요새 받으셨죠? 지역구는 네네. 어디입니까? 강남을 지역입니다. 강남을 지역. 네. 예, 요새 좀 선거운동 좀 하고 계세요? 네, 다니면서 좀 명함 나눠드리고. 명함 드리고. 네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민주당 꼭 뽑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은 드물고요. 그런 분 제가 드물면 참신한 이미지로 네. 인사를 드리니까 예. 호기심을 많이 갖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제가 지금 명함 받았는데 강남이 뛴다. 강남 닥터. 네. 예, 강남 닥터 이렇게 딱 슬로건을 정하신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 중에 의사분들이 많으세요? 지역 주민 중에도 뭐 의료진 전문직 이런 계층 좀 많이 새로 입주를 들어오셨죠. 개포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예, 개포동이. 네네. 예. 재건축하고 나서 이제 많이 이주가 됐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도 되게 전문직 종사자가 꽤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드라마 네. 낭만 닥터 김사부 이렇게 네, 들었는데 강남 닥터 강청입니다. 강청이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정말 일촉즉발 위기 네네. 상황으로 가는 것인지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4년 만에 다시 또 왜냐하면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때 400명 늘리겠다고 했다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가 후퇴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택도 없다 이제 아주 강대강으로 뭐 다 구속 수사하겠다 뭐 네. 면허 취소 다 해버린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참 납득이 좀 안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국민 네. 여러분께 좀 유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과연 네. 2,000명이라는 숫자를 딱 지정을 해놓고 네. 한 명도 양보 못하겠다고 하는 정책 수행 방식이 어디서부터 발상이 온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의사를 앞으로 어떤 의사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뭐 일할 의사 아니면은 지역사회에 일할 의사 네. 아니면은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스페셜리스트를 키워서 희귀질환이나 네. 고난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 예. 이런 좀 필수 의료 종사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 예. 증원 정책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예. 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2,000명 하면 알아서 분산이 되겠지.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 낙수 효과에 대한 어떤 잘못된 허상을 예. 여기도 적용을 해서 예. 무리한 정책 수행을 하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네. 구속하겠다. 그건 이런 정책 수행 방식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계도 이거를 반대하는 방식이 과연 파업, 그다음 휴학, 네. 그다음에 사직 이런 방식으로밖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참 암담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네. 왜 이런 상황까지 서로 극으로 치달았는지 의아합니다. 네. 그 의도가 숨은 의도가 있을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총선용 아니겠냐라는 네네. 비판이 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팩트 체킹 차원에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35살 의사 네. 연봉이 네. 4억이다. 네. 예. 그 무슨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이 네. 뭐 십몇 년 차면 1억 받는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단 돈 잘 버는 직군으로 의사를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다. 네. 이미 틀린 그게 말은 아니죠. 깨졌죠. 저희가 깨졌습니까?
의과대학을 제가 진학할 때가 30년 전입니다. 네. 그때 봉급하고 네. 지금 봉급하고 크게 차이가 좀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 대비했을 때 예전에 제가 처음 봉직이로 나온 게 98년도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월 한 1,000 정도 이제 수입을 되게 봉급으로 받았는데 월 1,000만 원이요. 네네. 예. 그랬을 때 30년 전에? 그렇죠. 예, 예. 아니 그게 98년이니까 몇 년이 되나요? 30년 30년이 되나요? 30년까지는 30년은 안 되고 예, 예. 그때가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도 일부 과 방사선과나 일부 의사를 구하기 힘든 과는 네. 뭐 지방 의료원의 응급실장이나 이런 경우는 뭐 4억까지 가는 경우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봤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되게 2억에서 3억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의사의 근무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입원 환자를 보는 과는 입원 콜을 받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응급 환자를 또 대기하는 그런 의료과들이 있죠. 그런 데서 근무 시간 대비해서 계산했을 때 과연 다른 직종보다 높냐? 그거는 좀 많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김윤 교수님 있잖아요. 네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 네. 이제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 네네. 출연을 해서 의사 수입이 문제라고 하면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2019년 당시 2억 정도였던 종합병원 의사 연봉이 최근 3억에서 4억 수준으로 크게 인상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월급이 계속 오르는 거다라는 것이고 네. 신현영 의원은 35살 종합병원 의사가 4억 연봉은 아니고 면허를 따고 13년 차 전문의로 병원에 근무하면 그 본인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한 거고 1년 동안 두 기관에서 받은 금액은 약 1억 원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연봉이 아니고 네.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설명이 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전공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의료계 상당히 심각한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 앞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처음 정책의 기도가 네. 인원이 정말 현재 부족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대비했을 때 준비를 해야 돼서 정책 수행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네. 지금 김윤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사 봉급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네. 그거 인건비를 더 내리기 위해서 의사 수를 많이 만들겠다는 기도 하나 네. 그다음에 의사들은 어차피 국민들이 미워하는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네. 검찰보다 더 먼저 의사 집단을 기득권 해체함으로써 예.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겠다는 또 정책 의도가 하나 숨은 예. 것 같아서 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전공의가 원래 빠져나가도 정상적인 대형 병원이나 정상적인 대학병원이라면 네. 유지가 돼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파행적인 운영을 하는 이유가 의료 수가 체계가 원가를 보전해주는 수가가 못 되기 때문에 네. 적은 인건비를 갖고 있는 네. 전공의를 많이 활용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병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가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 빠져나갔다 그러면 네. 실제적으로 수술이나 또 입원 환자 관리에 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사실 국민들이 이제 많이 네.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파업, 휴학, 사직 뭐 이런 방법으로밖에 저항할 게 없는 네. 거냐 이 좀 고민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전문직은 그래도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화로 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 전문성을 존중을 안 해주니까 예. 정부에서 과도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압박하는 방식에 있어서 협박식 아닙니까? 협박.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전문직에 일한 종사자들의 어떤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걸 또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사들이 예. 환자 안 보고 집단 행동한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도 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종종 많습니다. 저도 의사협회 일을 하면서 이제 외국 세계 의사일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의 의사 정책- 파업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요? 영국도 몇 차례가 있었고요. 예. 영국은 공공의료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의사가 공무원화된 나라거든요. 네. 그렇지만 파업합니다.
그다음에 예. 독일도 파업합니다. 예. 수가 때문에 파업하는 경우도 많고 예.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파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순차적인 파업, 예. 돌아가면서 파업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크게 의료 대란까지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몇 차례 파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어떤 의사 대우나 의료진의 그 대우 문제를 또 개선했던 그런 사례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격 의료하고 의료 영리화에 반대해서 2013년도, 14년도에 파업을 한번 했죠. 하루. 네, 네. 근데 그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가 예. 재판 결과 의료 정책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 하는 집단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결권 행사하는 거를 무조건 윤리적으로 나쁜 놈들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네.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높은 고민과 좀 탐구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 개혁인데 네네. 이게 감정이 충돌하는 대목들이 막 생기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MBC 100분 토론에서 네. 의료계 측 대변을 하기 위해서 출연한 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혹시 네. 아는 분이십니까? 뭐 대강은 알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역의사제를 하게 되면 그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 그 반에서 20등, 30등 하는데도 의대를 가고 의무 근무를 시키고 이런 거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에서 20, 30등 하면은 최하위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진료받는 걸 원치 저는 않는다. 그거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의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네. 의사들이 어떤 자만감에 빠져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사가 되는 거는 사실 네.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겠다, 예.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어렸을 때부터의 자기 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하는 예. 것이거든요. 예. 또 집안에서 원하는 바도 있겠고요. 네. 두 가지 다 만족을 시키면서 네. 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적이 꼭 훌륭한 의사와 훌륭하지 않은 의사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네. 대신에 어느 정도 기준 이상에 되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졸업하고 났을 때 예. 소위 이야기하는 실력 없는 의사가 되지 않겠죠. 실력 없는 의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네. 처음에 고등학교 성적이 반에서 20등이라 그래서 네. 꼭 의과대학 가서 공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실력 없는 의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네.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 돌아가는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의대를 가야 돈을 잘 벌고, 네. 그래서 공대, 뭐, 다른 자연계 이런 기초학문 공부하던 이과 네.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 관두고, 재수, 삼수 하면서, 의대 네. 가려고 하고, 그런 삼성 다니는 어떤, 직원도 예, 직원도 예, 예. 다시 공부해서 맞아요. 의과대학 가려고 한다. 뭐 그런 사례를 장모님이 많이 하라고 보고 했다.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전부 의대를 가려고 하는 현상이 네. 이게 참 사회가 잘못된 거라고 네. 보여지. 의사 하고 싶은 사람이 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공부 잘하면 의사 되고 의사 돼서 돈 잘 벌고 네. 전부 피부 성형으로 가고 네, 네. 뭐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규착되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의료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사회 변혁이 좀 필요하죠. 사회 변혁. 네, 예,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의사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시원한 느낌을 주고 예. 의사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네. 그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아시다시피 의과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사가 정년이 없고 예. 끝까지 자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예, 또 예. 장점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의업이라는 것 자체가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누구나가 다
필요해서 한 번은 찾게 되는 게 병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 희소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의사 지원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네, 이런 네.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는데 네.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환자 생명을 다루는 게 이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법적인 책임도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 창출한다는 부분이 영리화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해진 수가를 받아서 네. 그 정해진 수가 내에서 이제 직원 월급도 주고 운영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피부 미용으로 자꾸 빠지는 이유는 예.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 아, 비급여 시장을 비급여. 개발해서 그쪽으로 예. 빠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왜곡되는 의료의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렇게 사실 의사 떠나가지고 한 10년 정도 사회활동을 예. 하게 된 이유가 예. 그런 왜곡에 있습니다. 예, 의료 왜곡이 예, 되는 예. 현상을 어떻게 바꿀 의료 것인가. 왜곡. 예. 근데 문제는 예. 이게 다른 자연계통 학문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그 일반 기업체 과학 뭐 예. 기술 쪽이나 이런 자연공학 쪽이나 네. 이런 쪽에 전망이 밝고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된다면 누구나 그런 걸 찾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지금 침체돼 있고 네. R&D 예산도 삭감하는 추세고 그렇죠. 그 과학자들도 다 현장을 떠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다 의대로 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예. 왜 의사를 늘려서 그런 인력을 흡수하겠다는 발상을 정부가 했는지 저는 상당히 그게 의아했어요. 그다음에 네. 학부형들은 좋아합니다. 재수생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의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 거기에 원장님들이 돈을 더 엄청 잘 버는 거 좋아하죠. 아닌가요? 예. 그 작년에는 무슨 사학 쪽에 그 학원들 카르텔을 잡겠다 그러더니 네. 이제 의사 카르텔로 넘어와서 네. 이상하게 사학을 더 키워주는 사교육을 더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그랬을 때 많은 인력이 의사가 됐지 만약에 된다고 가정해서 네. 매년 5천 명씩 배출이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죠. 네. 근데 선생님 이런 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복지부가 OECD 통계, 보건 통계 인용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인구 1,000명당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2.6명. 여기는 한의사가 포함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 포함해서 2.6명. 그러니까 한의사 빼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OECD 평균이 3.7명인데 거기보다 30%가량 적다. 그러니까 OECD 30개국 가운데 멕시코가 2.5명인데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의사 숫자가 적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간호 인력도 네. 마찬가지인데 인구 1,000명당 8.8인데 OECD가 9.8이니까 한 10% 네. 정도 더 낮다. 이제 네, 이런 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뭔가 돌봄 차원에서 그렇죠. 의료 인력의 확대 편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공공의료 체계가 잘 시스템화돼 있다 그러면 네. 외국 사례하고 똑같이 OECD 기준에 맞춰서 가는데 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하고 다른 의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상위층에 있는 국력 네. 쪽의 예. 국가들은 예. 되게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공공의료. 갖고 네.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쪽은 일본이나 뭐 저희나 거의 비슷한데 예. 행위별 수가에 기반한 예, 행위별수가. 예, 예, 예. 의료 체계를 갖고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숫자로만 해서 얘기할 거는 아니고 사실 병상 수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많아요. 예, OECD 기준에서 예, 보면 예. 병상은 사실 줄이려면 의사도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예,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의사만의 인력을 논할 게 아니라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 인력이 의사 한 명당 예. 진료할 때 2명을 되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의사 한 명당 간호 인력 둘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예. 그래야 제대로 된 예, 진료 보조가 예, 이루어지고 예, 예, 예. 시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랬을 때 간호 인력은 어떻게 앞으로 충당할 것인가? 5천 명이 되는 의사 인력에 맞춰서 네. 간호 인력도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럼 간호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도 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의사 2,000명을 뽑겠다고 하면 네. 간호 인력은 최소 6,000명 이상 원래는 확보가 돼야 6천 되는 명을 거예요. 더 뽑겠다는 계획이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네, 네. 너무 그림을 잘못 그린 그림을 가지고 명수를 정하고 그걸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정책 수행 방식이 아니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네. 매년 400명씩 늘리자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하여튼 의사들의 파업과 반대로 네, 네. 결국은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요 체제 3,058명이죠. 네네. 3,058명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겁니까? 요새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의사 절대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학 분업을 할 때 2000년대에 그렇죠. 엄청 큰 투쟁을 했죠. 서로 예, 예. 정부하고 많이 싸우고 분업하면 네. 안 된다고 예. 그러고 그걸 이제 정부 쪽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네. 김대중 정부가 제시했던
게 의약분업 예외 지역도 두고 예. 그다음에 의학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을 또 분출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런 것도 해준 대신에 또 한 가지는 의대 정원을 깎아줬어요. 의대 정원을 감을 해줬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김영삼 정부 때 의대 신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지역에. 그거는 예. 지역의 어떤 그 약간 파퓰리즘적인 게 있겠죠. 예, 지역의 예, 어떤 예, 소망에 예. 대해서 예, 예. 부응을 해가지고 많이 예. 하다 근데 그건 보니까 지금도 있는 거죠. 예, 예.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나갔고 그 대학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 거기서 정원수를 깎았습니다. 예. 그 깎는 통에 이제 3,058명이나 숫자가 나왔고요. 예. 그게 잘못된 거죠. 아, 사실 BJ가 그때 잘못한 건가요? 그때 정부 복지부가 잘못한 거죠. 복지부가? 왜 그러냐면 예. 의사들한테 그런 걸 시그널을 준 겁니다. 의사 수를 감해 줌으로써 니네한테 이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깎아준 만큼 숫자는 많이 못 올려주지만 예. 시장에서 경쟁할 대상을 줄여주겠다는 예. 시그널을 준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동안 이어졌죠. 예. 이어지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네. 지금은 경제사회적으로 많이 다양해지면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어떤 바이오나 이쪽의 신산업에 대한 욕구도 크기 때문에 네. 또 공공의료도 우리나라가 워낙 취약하니까 앞으로 돌봄이나 네. 어떤 복지를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의료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아마 안을 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뭐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아마 같이 들어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서남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서남대 사건이요? 네, 서남대가 광주 지역의 예. 유지가 예. 이제 대학을 하나 만들고 의대를 신설을 했는데 예. 허허 벌판에 예. 건물만 지어놓고 예. 학원식 강의를 하고 졸업생들 배출하다가 예. 대학병원이 없으니까 예. 그 결국은 제대로 수련을 못 받고 예. 각 병원에 분산이 돼서 예. 전북대학으로 흡수가 됐어요. 전북대학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으면서 그 학부형들이 의협에도 찾아와서 데모하고 이게 학교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뭐냐, 이게. 여기 들어온 입학생은 뭐냐. 예. 예. 그 사태가 한 번 있은 후로 지방의 의과대학을 신설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도 목포 지역이나 뭐 창원이나 이런 데 수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의사 증원 플러스 그 의대 예. 증설. 의대 증설. 네, 이게 예. 같이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예.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국립대 거점별로 해서 네네. 의대를 네. 좀 그 늘리겠다. 증원을 네.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역 의사 사실 중요한 건 공공의료 그렇죠. 서비스잖아요. 네네. 그게 취약한 건데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음. 주장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네, 계속 하고 있죠.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정부는 그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도 사실은 잘 나와 있지 없어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네. 정치적인 총선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제가 예상하기에 단독으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반드시 할 것이고 네. 그러면 본인은 의료계가 원치 않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을 막아줬다는 또 자랑을 할 수가 있어서 아, 예. 제가 볼 땐 시점이 지금 굉장히 미묘한 시점입니다. 근데 네. 필요한 거는 예. 지역의사제가 일본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었어요. 일본에서. 네, 그다음 예. 네덜란드 쪽에도 뭐 그렇게 또 시도를 했고요. 예. 근데 네덜란드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 거기 왜 그런가요, 그럼? 거기 좀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안 보고 뭐 입학시켜주고 뭐 이런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험을 안 보고 어떻게 입학을 시켜요? 그냥 학교 성적 갖고 그냥 들어가고 학교 성적으로. 예, 그렇지만 예. 좀 혜택을 많이 줬다 그래요. 예. 근데 그건 좀 실패를 했고 예. 지역 의사제에서 하나 좀 저희가 유념할 부분은 네. 이제 지역 면허라는 제도거든요. 지역 면허? 네, 그 지역 의사가 만약에 뭐 A라는 지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이제 종사하게 만들면 네. 다른 데 옮겨갈 수 없게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기간. 뉴욕주 변호사 뭐 이런 뭐 컨셉인가요? 그런 옛날에 한지 의사라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정식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예. 의료 불모 지역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그 의사가 없는 지역이 예. 좀 있었죠. 예. 그런 지역에 의무적으로 몇 년간 근무하면 예. 정식 의사 면허를 인정해 주는 예. 그런 제도가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 일제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예. 이 의사들의 조금 그 불만 또 어떤 직업 선택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불만 예.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그런 부분만 뭐 의혹이 해소되고 서로 설득이 되면 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가는 그 부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네.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도 부족하다. 네. 3,000명 해야 되는데 하도 반발을 하니까 2,000명 정도 하는 거다. 네.
대포가 선생님 답답하셔가지고 일단 물 한 잔 드시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3,00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그런 판단은 안 하는 건가요?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필수 의료입니다. 필수 의료. 이건 필수 의료의 10년 후를 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지금 만들어서 입학하면 6년 교육받고 네. 4년 수련하고 10년. 뭐 10년은 거의 걸리는 거죠. 네. 그 기간 후에 필수 의료 인력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예. 현재 숫자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예. 사실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현재 숫자에서 배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흉부외과 했지만 흉부외과 하고 종합병원에서 한 6년 근무하고 개업을 한 10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개업으로 빠져나오는 예. 이런 흉부외과 의사를 예. 개업이 필요 없게 종합병원 근무지를 더 많이 해주고 여러 명이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 예. 일이 쉬워지니까 누구도 다 하죠. 혼자 근무하니까 힘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종합병원에서. 그렇죠. 예. 그 혼자 24시간 당직 다 콜 받으면서 예. 6년 하면 예. 뭐 생활이 많이 망가지죠. 일단 자기 생활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붙이면 40 넘으면 다 개업하게 돼 있는 거고 예.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계속 사람을 또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예. 그런 체계를 유지하는데 예. 제가 볼 때 필수 의료과만큼은 예. 의무적으로 종합병원에 설치하게 해주고 거기에 적어도 숫자를 몇 명 이상 둬야 된다 그래서 번갈아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 예. 지금도 해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노력을 하려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건보 재정만 갖고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럼 그러면 정부가 특별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예. 필수 의료 살리기 기금을 만들어서 예. 세원을 투입해야 예. 그런 또 병원의 어떤 인건비 보전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병원이 이렇게 고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빨리 풀어야지 저거를 지금 결국은 흉부외과 의사 없고 뭐 네. 신경외과 부족하고 일반외과 예. 없고 소아 일반외과 전혀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놓고 10년 후에는 사람 많아지니까 그때는 당연히 생길 거야. 이런 기대를 국민한테 심어주는 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의사 수가 없다고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당장 어떻게 배분을 시킬 건가를 고민하고 네. 의료계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네. 머리를 맞대고 좀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소아과 없어지고 소아흉부외과 그러니까 없고 지금 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소아과 오픈런 문제,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네.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그렇죠.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주말에 소아과 네. 앞이 완전히 인산인해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막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진료도 사실은 좀 막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네. 1분 이상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좀 정비가 필요한 것은 확실히 맞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의사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보고 일단은 일체의 타협이 없다. 네. 구속 수사를 통해서 네. 뭐 꾸루앉히겠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의협은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네. 어디까지 이게 반발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식으로 가면은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의학 분업 때보다 더 심각해질 네. 수 있다고요? 정부 관료의 생각이 저렇게 예.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예. 협상에 임한다면 예. 앞으로 타협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갈등이 극치로 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뭐 한간에 찌라시 도는 거 보면 누군가 나타나서 이걸 잘 해결할 것이다 이런 예. 찌라시가 도는 걸로 봐서는 정부도 후면으로는 사실 뭐 한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예. 예. 제가 볼 땐 4,500명 이상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네네네네. 점진적 증원을 해야지 이거를 예. 갑자기 예. 2,000명 증원은 좀 예. 있을 수가 없고 예. 그냥 던져놓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일이네요. 근데 큰일인데 지금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지금 1년도 더 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대한전공의 협의회의 네네. 박단 비대위원장이 이사한 1년 이상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의사와 정부가 싸우게 되면 네.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국민한테. 환자들의 네. 몫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불안한데 네. 의사들이 뭐 1년간 이거 정부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요? 지금 문제는 사실 파업이 아니고요. 네. 사직입니다. 사직. 네,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서 사직이 수용이 되면 네. 결국 나중에 복귀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예. 현재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원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연차를 끝내내지 않고
끝냈는지를 일단 몇 개월을 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예. 그 정한 연차를 끝내야 그 연차를 인정해주는 그런 예.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현재 연차로 들어올지 다시 1년 전부터 시작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예. 사직해서 나간 사람들이 과연 돌아올까 이런 좀 의문도 좀 들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파업이라는 거는 잠깐 뭐 휴가를 내거나 예.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내고 나가서 데모를 하는 그런 게 예. 파업이고 예. 지금은 사실 파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사직이기 때문에 직장을 떠난 겁니다. 직장 떠난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안 돌아올까요? 근데 군대를 어렵게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군대를 먼저 갈 수도 있다. 근데 어차피 군피를 하기 전에 전공의 과정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어떻게 그 반응을 할지는 전 잘 그건 좀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군대를 일반 그냥 우리 사병으로 가면 네. 많이 감축이 됐잖아요. 예. 근데 전문의를 마치고 가면 3년을 근무합니다. 36개월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 따기 전에 네. 군대를 먼저 갈 1년 수도 6개월 있다고 정도 저는 갔다 봅니다. 18개월이니까. 네. 그래서 군대를 먼저 갔다 오는 선택을 할 거다. 그런 전공의들이. 것도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예. 네. 그래서 뭐 외국 지금 나가는 것도 막아놨잖아요. 네. 군필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필자들 아니면 외국도 못 나가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군필을 해야 예. 외국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다 풀렸지 않습니까? 다 풀렸는데 이번 대책 나온 거 보니까 또 행안부하고 몇 개 부처가 낸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전공의가 이 사직하고 외국 여행 가려면 못 가게 한다는 게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네. 그 수술 날짜 잡아놓으신 분들 그리고 네. 특히 암 환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맞습니다.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이게 환자들의 생명권, 국민의 생명권을 가지고 의사들이 다 사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옳으냐. 잘못된 거죠. 뭐 그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들을 서로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국민 건강권을 지킬 제1 의무는 사실 정부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는 직업적 윤리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참여해서 잘 이걸 맞춰야 되는데 두 개가 다 무너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게 의도를 했던 측이 있다면 의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나중에 져야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끝도 없는 그 의료계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라도 좀 중재자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당 안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어떤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당 대표님은 좀 두 차례 그 대책기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재명 대표가요. 근데 또 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시기의 문제, 그다음에 야당의 한계라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의료계가 야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친화적으로 정책 수행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뭐 지역 의사제라든지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나서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떠나서 일단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주체가 정부 의사만 있는 건 아니고 각 정당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당과 시민사회가 좀 같이 하는 협의체를 하나 크게 구성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풀어줘야지 정치적 해결 없이 그냥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갈등을 오래 끌고 가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역할이 주어진다면 저도 열심히 참여해서 좀 의료계하고 소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구가 좀 만들어져서 그 야당이 주도하는 물론 이제 의협 차원에서는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갈등을 했었기 때문에 의협이 뭐 민주당을 마뜩지 않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하고 강대강으로 갈등이 이제 그 오래되면 누군가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뭐 야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회의만 2번 내부에서 한 거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은 같이 하지만 당내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기존 기구가 또 있고요. 그 공공의료에 대한 기구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겠다는 또 의지들을 많이 보이시고 계신데 좀 더 확대해서 자문기구를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하여튼 이게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당의 어떤 정략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결될 문제니까
그런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뭐 하여튼 이 문제는 뭐 민주당 안에서 네네. 뭐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좀 대책 기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 준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료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뭐 강남을 지역구에서 네네. 지금 그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서 이제 분위기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네. 여기가 그 험지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영입인재신데 네. 험지 말고는 좀 양지로 가셔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겁니까? 글쎄요, 저는 좀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의과대학 가서도 네. 남들 하지 말라는 흉부외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도 네. 남들이 총선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네. 선택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강남과 척지는 정책, 강남 시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적들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려면 국민 전체를 다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당의 어떤 이상이나 뭐 정책 방향성과 너무 맞지 않은 거는 포기하지 못하더라도 강남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반드시 수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강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요번에도 뭐 이재명 의사 그러면서 재수 없어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의사. 이재명 의사라고 불려요. 네, 강남에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빨리 바꿔야겠구나. 강남 예, 지역의 예,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당에 예. 대한 인식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의 뭐 도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아주 그 상위 1%에 들어가는 네. 고 재산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계획을 만들고 성취하고 거기서 성공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들어와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곳이다. 왜냐하면 그런 잠재력이 있어서 성공을 한번 해본 사람은 또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서 성공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남이 그렇게 나쁜 지역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겨야죠. 상대방이 누구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은 이제 부자보다는 중산층과 네네. 서민의 정당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상위 1%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그럼요. 교육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네, 이제 맞습니다. 강남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쨌든 계층 사다리 네. 차원에서 이렇게 꼭 이렇게 다 막 부자들만 사는 동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네. 좀 하시지만 그래도 통칭 강남 그러면 부자와 기득권 네. 그리고 의사 집단도 사실은 기득권으로 이제 통칭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을 잘 좀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선거가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네. 앞으로 좀 어떤 전략으로 선거 활동하실까요? 저는 전략이 딱 두 개인데요. 네. 하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 많은 분을 뵙고 다 청취하고 예. 반드시 기록해서 꼭 정책화시키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는 거 첫 번째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갈등 구조의 해소입니다. 지금 강남의 당원들도 뭐 4분 5일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강남 당원이 4분 5일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예. 하나로 예. 좀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예. 당원들도 결합하고 예. 강남 주민들도 국힘 민주당을 놓고 예. 국힘은 우리 편, 민주당은 니네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네. 다 바꿔서 다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당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의 변화를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화합의 아이콘, 네, 그런 통합의 역할을, 아이콘으로 네. 좀 정치를 네. 새롭게 해보시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듣는 중입니다. 그 기록을 해서 정책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네, 다 뭐 써놓으시고 메모하고 뭐 혹시 요새 뭐 지금 뭘 좀 해봐라라고 요구받은 정책도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소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남에도 예. 지금 개포동 4동 쪽에 가면 네. 3동 4동 쪽은 좀 오래된 주택들도 있고 거기에 뭐 재개발 모아 주택이니 이슈. 뭐 재건축이니 이런 데 네. 대한
큰 평수를 가진 분과 네. 작은 평수를 가진 분 사이에 갈등 구조가 또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위례가천선이라고 지하철 역사를 이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어디에 놓을지에 대한 의견들이 또 분분하고 8개 동이 있기 때문에 8개 동의 목소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갈등 조절. 네, 갈등 조절을 해결 잘 능력. 하고 예. 가장 원하는 예. 이 국민들이 원하는 쪽에 어떤 시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번 캠페인 통해서 많이 수렴하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자꾸 해드려야 네. 가능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세 가지인데 네. 성장 도시, 그다음에 교육 도시, 그다음에 건강 도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제가 네. 모토로 해서 강남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네. 분위기는 좋은데 네. 여론조사 같은 거 좀 돌려보셨어요? 일부러 저는 일부러 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뭐 봐도 뻔히 안 좋을 텐데. 뻔히 안 좋을 텐데 저는 돌려서 인지도를 뭐하나? 더 올려서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려야 좋아지지. 예. 그냥 단순히 강청이 뭐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네. 많이 알려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입인재고 네. 영입인재이기 때문에 뭐 소위 얘기하는 텃밭 네. 이런 데 가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돌아오도록 통상 하는데 네. 의외로 험지로 가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하고 계시고 네. 현안은 또 되게 많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뭐 오늘 또 이렇게 기자님이 불러주셔서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강남 닥터 강청이가 간다. 앞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또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4월 10일 여의도에 개업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드시 여의도에 개업하는 날이 오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